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여론조작 원천 봉쇄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 다음에서 그 중국을 응원한 이것도 92% 가까이 그 클릭 응원을 한 이 사태 말이죠. 이건 반국가 세력의 여론 조작이다. 반국가 세력의 여론 조작이다. 드루킹 시즌2가 우려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반국가 세력이 매크로를 돌려서 이렇게 조작한 것인데, 그러면 다음이나 카카오는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게 이렇게 조작되고 전개되도록 방치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사와 국정조사에 대한 촉구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반국가 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가 선거에서 여론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축구 응원 상황을 본다면 댓글도 충분히 조작될 수 있다는 뜻이고, 선거 때 침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법과 제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친민주당, 친북, 친중 세력이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랬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아니, 여론 조작할 거면 뭐 축구 갖고 하냐? 축구 갖고 하냐? 여론 조작할 거면, 이런 식의 반론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거 파일럿 해본 거야.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본 거야. 야, 그렇게까지 가르쳐줘고 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나? 또 유상범 대변인은 드루킹의 놀이터로 전락한 다음과 카카오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메신저 포털을 운영하면서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은 방기했다. 이 점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다음이 중국 응원을 방치했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에 방조한 것과 똑같다.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외부 세력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또 나타났다. 국민 충격이 정말로 크다. 방통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른바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범부처 TF에서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응원 댓글 이야기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서 선거 때나 긴급 재난 시 또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이런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큰일이다. 9.11 테러도 첩보와 예후가 있었지만 설마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이제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계속 강조한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는 여론 조작 방지 TF 구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외에서 접속해서 매크로를 조작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방통위의 단독 대처로 쉽지 않다고 보고 관련 부처에 대한 관련 부처와 함께 TF 구성을 해서 종합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날 이제 한덕수 총리는 방통위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에 방통위를 중심으로 하되 법무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조작 왜곡 방지 대책을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가 다운 포털에 응원 조작 관련 법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크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제도 정비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여론 조작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만 하더라도 우선 선관위 해킹의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기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음 중국 응원 사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김만배 신앙림이가 가짜 인터뷰 만들어 놨다가 딱 대선 3일 전에 터뜨리고 그걸 국민 세금 이용해 가지고 475만 명한테 일제히 대선 전날 뿌려댄 이 대선 공작 사건 있었죠.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하고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어떤 경우에도 북한 또는 중국 또는 종북주사파 또는 더불어민주당 배후 세력에 의한 이 총선 조작, 가짜뉴스, 유포, 괴담 생산 유포 또 그 선거 자체의 이 여론 조작,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한 그 개입과 그 왜곡 이 전반에 걸쳐서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과제도가 긴급 입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법과제도를 긴급 입법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반대를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밀어붙여야 돼요. 왜 이런 긴급 입법이 필요한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런데 이걸 반대해? 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단해서 뭐 해봤자 소용없지. 제발 좀 이렇게 좀 패배주의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긴급입법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또 긴급입법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들이 입법 미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기관들이 이런 가짜뉴스 괴담 유포 생산 유포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예컨대 선거 때마다 선거사범 무슨 단속을 위한 특별수사본부 발족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 가짜뉴스 괴담을 이용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수사본부 발족 같은 식으로 해서 법무부와 행안부와 방통위, 과방위, 문체위, 문체부 이런 데가 이 한도수 총리의 지시대로 TF 구성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